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일 0시 기준 경북에선 23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점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1년 전 우리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구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선원 구출에 큰 역할을 했던 석혜균 선장이 시국을 찾아 뜻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온 생각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공간인 메이커 빌리지가 구미에 들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21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4명 추가돼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최다 확진을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89명, 구미 30명, 칠곡 12명 등 모두 14개 시군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는 음식점 관련 46명, 실내 체육시설 관련 7명 등 모두 8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3명 등 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7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인데요. 앞으로 시의회 직원들의 정원도 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본격 적용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기존에는 구미시장이 구미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미시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들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구미시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3일 인사권을 독립하고 지방자치에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또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직원들의 정원이 늘어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됩니다. 구미시의회는 정원을 30명에서 33명으로 3명 정원하고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정책 지원계를 증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 지원 전문가는 올해 5명, 내년에 6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시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이 더욱 강화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커진 상황. 최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지방의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11년 전 우리 선박을 해적으로부터 구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 기억하시나요? 당시 선원 구출을 돕다 해적이 쏜 총에 맞아 288일간의 치료를 받고 살아난 석혜균 선장이 칠곡을 찾아 뜻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는 한 남성. 11년 전 해적에 피랍된 석혜균 3호 주월리호 전 선장입니다. 당시 석 선장은 아덴만 해역에서 배를 구하러 온 해군을 돕다 총에 맞아 쓰러졌고 288일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 선장의 상흔이 지역 출신 작가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생명줄을 하면서도 그 나라를 생각했던 호국 정신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할까 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호국의 고장을 찾은 석 선장은 급박했던 현장을 담담히 전달했고 학생들은 영웅의 희생에 존경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석혜균 선장님의 그때 아픔을 따뜻하게 덮어드리고자 목도리를 떴습니다. 석혜균 선장님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계속 떠올리면서 연주했고 그런 업적을 세우신
분께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칠곡 군민들과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은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 11년 전 그 바다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이지만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2조 1,7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의 70%인 6조 3,4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각종 건설 사업비의 70%도 상반기 내에 집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 지원하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엔 드론 배달이나 상품 이력제 관리를 골자로 한 디지털 프리미엄 마켓을 조성하는 한편 고용 충격을 더는 방안으로 재정 지원 집적 일자리 사업의 80%인 6만 5,600명을 1분기에 조기 채용할 방침입니다. 쿠팡 김천 물류센터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착공할 전망입니다. 김천 물류센터는 총 사업비 1,500억 원을 들여 김천 일반산업단지의 87,9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최대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온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공간이 구미에도 생겼습니다. 금호공대 메이커빌리지에서는 3D 프린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구미 금호공대 벤처 창업관에 새롭게 문을 연 메이커빌리지입니다. 개개인의 창의적인 제조 활동이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구축됐습니다. 머릿속 수많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곳에선 3D 프린트나 3차원 스캐너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첨단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작과 연구 분야에 진출을 꿈꾸는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된다면 제작 쪽이나 연구 쪽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서 먼저 제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먼저 체험을 해보고 저희가 따로 다음에 설계할 때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런 거를 바로바로 하고 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고 VR과 AR, 모바일 앱, 드론 등 교육 과목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제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지역 학생들의 진로 체험 및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창의 융합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메이커를 발굴하여 저희 구미시의 제조 창업 생태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경북 도내에는 이 같은 메이커 공간이 모두 11곳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합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연휴 동안 119 신고 증가에 대비해 전문 의료 인력과 상담 접수대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 접수된 안내 문의 전화는 총 1,700여 건으로 평일 대비 약 2배에 달했는데 유형별로는 병의원이나 약국 안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구미시가 다음 달 6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구미시는 오는 28일까지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감시용 드론을 활용한 대기오염 특별 순찰에 나서며 다음 달 6일까지는 주요 하천과 낙동강 산류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이 펼쳐집니다. 구미시는 설 연휴를 맞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시청 사거리에서 서문 사거리 구간과 서문 사거리에서 SC 제일은행 사거리 구간, 옛 상주 임업사에서 SC 제일은행 사거리 구간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화전이나 버스 정류소 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의 경우 단속 실시합니다. 여자배구 김천도로공사가 GS 칼텍스를 만나 세트스코어 3대1 역전승을 거둬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날 도로공사 켈시는 팀 내 가장 많은 33득점을 올렸고 전세한도 블로킹 6개를 포함해 14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도로공사는 승점 3점을 추가해 1위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상주시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일자리와 농촌 생활 체험을 돕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귀농인의 집 운영 마을이나 농촌 체험 마을 등 농촌교육과 주민 화합 등 프로그램을 갖춘 마을 또는 공동체입니다. 고령군이 대가야 대종과 종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제작한 대가야 대종은 오는 4월 완성되며 대가야 건국설화에 나오는 여신 정견모주를 문양화했습니다. 대종의 높이는 2.8m, 지름은 1.6m며 무게는 약 7.6톤에 달합니다. 군위군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올해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251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분지는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상주 지역에서 발굴된 국가 기속유물 소개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상주 땅속 유적과 유물, 빛을 보다란 주제로 상주 낙동 상촌리와 구잡리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이후 유적과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가 기속유물 보관관리기관으로 상주 지역에서 발굴된 6,900여 점의 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